네, 됐습니다. 자, 4월 6일, 네, 저희 수업 두 번째이고요. 네, 한 주 동안 은정님 어떠셨습니까? 시와 함께 혹은 책과 함께 좀 낭독을 좀 해보셨나요? 어떤가요? 제가 네. 지난주에 제주도 어, 다녀오라고요. 제주도 너무 좋았죠. 제가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셔서 어, 그러면 원래 은정님도 제주도에 사셨어요? 네네, 원래 고향이 제주도예요. 와, 네, 저희한테 되게 귤수저네요, 귤수저. 그, 귤? 귤수저. 아, 귤수저요. 귤수저. 와, 귤은 아, 그러시구나. 좋네요. 아, 오늘 그러셨군.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네. 살짝 뭔가 약간의 그 조용한 시간이 있기가 어려우셨겠네요. 좋습니다. 네네. 자, 우리 선아님도 지금 약간 야외인가요? 뭔가? 네,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거의 다 네네. 왔어요. 되게 좋아요. 현장감도 있고 좋습니다. 네. 김선아 리포터, 막 이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선아님은 일주일 동안 뭐 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텍스트를 좀 해보셨나요? 읽어보고 녹음해봤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아니에요. 이 쑥스러움을 우리는 이제 점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해보셨어요. 좋습니다. 네. 네네. 잘하셨고요. 우리 미아님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별로 안 들었지만 뻔뻔하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원래 이상해요. 마음에도 안 들고 뭔가 이렇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뭐 내가 제일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올리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명숙님은 한 주 동안 낭독하고 좀 친해지셨나요? 마이크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친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몇 번 좀 녹음해 보셨어요? 네, 녹음해서 좀 올리긴 했는데 네. 이게 숙제하듯이 하니까 그죠. 숙제하듯이 맞아요. 하니까 들어보면 좀 빠른 것도 있고 뭐 음, 이렇게 뭐지? 저 때는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좀 있긴 한데 어, 그렇다고 다시 녹음하기는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눈 감고 음, 보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명숙님처럼, 요때는 요런데 라고 요런 걸 약간 인식하시는 거부터 막 계속 발전하시는 거라서,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네. 네, 어떠셨나요? 일주일 동안. 시 낭송이랑 소설 낭송이랑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배웠고요. 아, 그리고 책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오, 방송을 하다가 계속,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몰입해서. 네네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도 그렇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통 뭐 낭독한다, 책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는 우리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낭송한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를 낭독해 보다는 시는 낭송해 이렇게 좀 많이 쓰는데 시 같은 경우는 외워서 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낭송할 때 그 송이 외울송이라고 이제 한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시를 보고 읽는 거 아니면 마치 외우듯이 하면서 이렇게 한 줄 읽고 눈을 감고 그걸 또 느껴보면서 그 전반적인 걸 막 상상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거 되게 필요하고요. 우리 현아님 지금 말씀처럼 책의 내용이 재밌는 게 일단 처음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와 재밌다 재밌다 읽으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네 가장 아주 바람직한 낭독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은정님은 고향인 제주도 잘 다녀오셨고 너무 좋죠. 꽃도 뭐 예쁘고 유채꽃 아직 있나요? 유, 예. 그렇구나. 네. 유채꽃이 겨울인가 뭐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채꽃 하면 뭐 4월, 5월, 6월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으로는 조금 쌀쌀하던 때에도 유채꽃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곳곳에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목련하고 제일 예쁠 때잖아요. 지금 서울은 그런데 제주도는
조금 더 빨랐나요? 네. 네, 제주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꽃 많이 보셨어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하고 좀 시간 많이 보냈고, 어, 근데 제주도가 비가 아, 너무 자주 2월에도 좀 자주 내렸는데 네. 지금 3월 지난주에도 한 2, 3일 빼고는 계속 비가 추웠어요. 왔어요. 그렇구나. 네네.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 갔을 때, 예를 들면 2박 3일, 3박 4일로 갔을 때, 그때 계속 비가 오는 때도 있는데, 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모르겠어요. 저희는 가끔 가서 그런지 되게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은정님 잘 다녀오셨고.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음, 일단,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저희가 이제 기초반에서는 전반적으로 4대 문학하고, 그리고 동화하고, 그다음에 뭐 4대 문학 중에 시, 소설, 희곡, 수필인데 수필이 이제 에세이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 에세이, 일기, 뭔가 그런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그렇게 뭐 수필이나 에세이 쪽에 조금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르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분류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라든지 그다음에 동화 쪽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장르의 낭독을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네, 느껴보고 또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좋은지 지금은 내가 소설에 조금 관심이 있는지 어떤 책에 관심이 있는지 재미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순일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네 아직 잠깐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선아님은 걸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어떠셨는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이런 거 앞에 잠깐 얘기 나눠보고 바로 낭독하면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보고 네, 또 조금 더 들어오시면 호흡이라든지 발성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또 짧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수업이고요. 항상 요 앞쪽에 우리 기초반일 때에는 특별히 한 주간의 낭독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가 좀 그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경험담도 들으면서 네, 한 주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훈련적인 부분 그리고 시 이번 주까지 시 같이 한번 해보면서 네, 또 시를 어떻게 읽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혹은 좋은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오디오북, 시, 똑같아요. 작품이 어떤 거지? 작가는 누구지? 여기서는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지? 누가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텍스트, 글에서 나타나는 이 속의 느낌은 무엇이고, 이 말을 왜 하는 거고, 작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스쳐 지나가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 뭐 발음이라든지 어떤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듬이라든지 뭐 템포라든지 뭐 포즈랑 되게 비슷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위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네, 이거는 시에서나 희곡에서나 수필에서나 소설에서나 다 비슷하게 준비라기보다는 읽어 가시면서 뭐 작가가 언제 태어났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 좀 궁금해 하시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읽어 나의 목소리로 읽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시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어떤 이 글에서 나타나는 내 목소리에서의 표현 아니면 나의 행동, 나의 어떤 몸의 느낌, 표정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몸으로 동작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약간 움직여 보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또
앉아서 한번 해보시고 네, 다양한 어떤 몸의 움직임을 가지시면서 시라든지 소설을 낭독해 보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우리 목소리 훈련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낭독하는 낭송하는 그런 큰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네, 서서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 네,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보면서 네, 순일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잠깐 열어봐 주세요, 순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녹음을 조금 해보시고 낭독도 조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실 여유가 되셨나요? 아니요, 많이는 못했어요. 네네. 그래도 약간 마음에는 두면서 네, 마음에는 지나셨어요? 한편 두는데 네, 맞아요.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수업에 좀 지나고 나면 막 수업에도 지금 뭔가 바빠지셔가지고 한 5주, 6주, 7주 이쯤 되면은 현저히 못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는데 우리 반은 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네. 좋습니다. 순일님 틈틈이 그냥 잠깐 틈틈이 그래서 꼭 책이 없어도요. 책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내 어떤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예,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잠깐 눌러서 네. 녹음을 잠깐 해보고 한 1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또 올리고 그냥 그런 상관없어요. 꼭 어떤 책이 옆에 있고 아니면 뭔가의 어떤 시의 어떤 뭐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도 다 금방 열면은 시라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경화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따 들어오시면 또 잠깐 또 인사 나누면서 낭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자, 우리 앉아 있을 때 지금 우리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이 있어요. 그죠? 발바닥. 이 발바닥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발바닥, 특히 맨발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양말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벗으셔도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신발 신으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감각을 촉각을 바닥하고 느낄 수 있는 맨발이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발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발바닥에서부터 내 골격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오시고 의자에 닿아 있는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네, 그 엉덩이 뼈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우리 막 좌골 신경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좌골이 있으면서 좌골 부분과 발바닥 부분이 쭉 깊이 있게 이렇게 아래로 중력과 함께 쭉 우리 내 몸을 탁 안정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골반에서부터 꼬리뼈를 쭉 따라 올라오면 몸통을 쭉 따라 올라오면서 내 몸이 쭉쭉쭉쭉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넓어진다. 어깨 쪽으로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어깨 부분을 힘을 살짝 빼십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발바닥하고 엉덩이뼈 좌골은 쭉 아래로. 네, 몸통은 쭉 위로. 네, 그리고 정수리 위로 쭉 따라 올라가는 느낌. 좋습니다.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네. 자, 눈 살짝 감으시면서 숨이 나오고 들어오고, 숨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편안하게 입 다무신 상태에서 코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내 가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깨는 편안한 상태, 따뜻한 상태에서 기분 좋은 숨, 맑은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관찰해 보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몸을 이완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편안하게 상태로 눈 감으신 상태에서 내 숨의 형태가 없는 숨의 모양이 내 몸으로 들어가면서 가슴과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자,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와 함께 네, 허밍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네, 자, 우리 명치에서부터 명치 안쪽으로 쭉 동그랗게 갈비뼈를 따라서 쭉 내 몸을 한 바퀴 쭉 돌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쪽에 갈비뼈 아래쪽에 동그란 횡격막이 왔다 갔다 숨 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숨이 쭉 나오면 횡격막이 위로 살짝 올라오고요. 숨이 가볍게 들어가면 횡격막이 아래로 살포시 내려갑니다. 또 숨이 가볍게 나오면 횡격막이 위로 살짝 올라오고요. 또 숨이 가볍게 나오면 기분 좋게 가볍게 나오면 횡격막이 살짝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 횡격막에 내 입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횡격막에서부터 내 입까지 네, 그 부분이 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허밍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몸 전체가 진동하는 느낌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서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기분 좋은 허밍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횡격막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허밍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 횡격막에서부터의 허밍이 내 입 쪽으로 네, 마치 물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한 번 더 발바닥 좌골 몸통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횡격막에서부터의 허밍이 마치 전체적인 물줄기가 내 입 쪽으로 연결돼서 네, 이렇게 소리가 기분 좋게 퍼져 나오도록 자, 횡격막의 입이 내 입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소리를 연결시켜 볼게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시작. 음마부터 해볼게요. 자, 횡격막에 있는 입이 내 입으로 연결됩니다.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한 번 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입천장, 경구개라고 하는 그 위에 윗니의 안쪽에 있는 네, 윗니 안쪽을 공기가 탁 치면서 거기를 탁 흘러나오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숨 쉬시고 네. 자, 횡격막에 있는 내 입이 내 진짜 입하고 탁탁 연결되면서 네, 배를 앞쪽으로 살짝 튕기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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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횡격막에 입이 내 입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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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길게 하.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다시 한번 하 해볼게요. 횡격막에 있는 입이 내 입과 연결돼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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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기분 좋게 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바닥 쭉 내 골격 따라 올라와서 좌골 엉덩이에서부터 골반에서부터 척추와 몸통 쭉 위로 펼쳐지고 정수리 위로 키 커지고 어깨 편안하게 기분 좋게 내려놓고 자, 기분 좋은 숨 한번 쉬시고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하면서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고 눈을 떠볼게요. 네, 우리 경화님 들어오셨고, 네. 또, 송님도 들어오셨고, 창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착좌 인식이라고 하는 훈련, 중심 음성을, 자연스러운 중심 음성을 만들어내는 횡격막에서부터 하, 하, 하. 마치 횡격막의 내 입이 우리가 지금 낭독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 상상력이에요. 네,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나의 목소리를 네, 정말 편안하게 네, 중심의 어떤 소리들을 찾아서 네, 나가보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목소리는 어떤가 또 이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계속 그렇게 맞닿아져요. 책을 통해서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이제 막 하실 거, 마구마구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창희님, 마이크 잠깐만 열어봐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낭독이 조금 어떻게 가까워지셨습니까? 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은 낭독을 하고 싶었는데 네. 현실은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 짧은 자투리 시간,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만일에 이용하신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네, 그때 잠깐 구석에서, 아니면 뭐, 잠깐 화장실에 잠깐 앉아있는 시간, 혹은 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만일에 뭐, 탕 목욕을 좋아하신다, 그럼 잠깐 탕 속에 있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예, 심지어 살짝 이제, 음,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면, 저분 책을 너무 사랑하시나? 네, 뭐 약간 산책하시면서 이런 시간들. 예, 꼭 어느 조용한 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살짝 탈피하시면 자투리 시간들이 조금씩 더 나오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이 토요일, 네, 저녁에. 좋습니다. 자, 우리 경화님은 마이크 살짝 열어봐 주시고, 경화님은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의 낭독이? 네, 저도 못해가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진짜 좋아요. 한 1분이라도. 근데 우리가 뭐 5분, 1분? 내기가 참 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반장님이 아직 안 정해지셨는데, 살짝 한 500원 정도라도 벌금을 부여하게 되면, 네. 네. 그럼 만일에 그렇게 되면, 12시 전에 뭔가를 이렇게 짧게라도, 네, 그 의무감과 부담감이 또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녹음하시면, 너무 이상해, 어색해. 내가 발음이 몇 번 틀렸어 하시더라도 그냥 녹음한 건 바로바로 올리시면 정말 부담 없이 그러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잠깐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나눠봤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자, 우리 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네. 아까 낭송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외워서 하는 듯한 느낌을 시는 표현이 되고요. 시가, 네. 에세이처럼 되게 쉬운 시도 있지만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너무 은유를 많이 쓴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시를 낭송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뭔가의 이미지, 감각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나의 마음과 좀 맞닿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한번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 잠깐 시간 되실 때 이제 뭐, 네, 조금씩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은 되게 좋네. 이 부분은 약간 어색하네. 이런 것도 들어보시는 거 참 좋으세요. 네. 시인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네, 그리고 그 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림들, 심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시를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그때 어떤 상황, 뭐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 두 줄이라도 이렇게 써보시면 좋은데,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 녹음 버튼을 누르셔서 그냥 생각나는 말들, 언어들, 예, 문장들, 예, 꼭 시가 아니어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녹음해 보시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뭔가 예, 막 100일 낭독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주가 갔는데 3달 정도 되면 100일에 거의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초반이 지나고 나면 한 주 정도 쉬고 이제 심화반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거의 1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일 정도 되면 곰이 사람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이 너무나 많은 어떤 힐링과 치유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시간들이라 우리 왜 자기계발서인데 이렇게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서 막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할 수 있어 그래 나를 사랑하면서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많은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가장 그 끝부분에 뭐 봉사도 있고 타인을 위한 어떤 시간들도 있지만 그 높은 시간에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이 정말 결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독이라는 걸로 북 내레이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줄 두 줄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만치는 않아요. 내가 꼭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진짜 잘 써져요.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 많은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성공 저런 성공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더 바랄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인 거는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나의 좋은 음성으로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잘하는 것 그리고 글을 조금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낀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리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이 지난주에 있으셨나요? 우리 반장님 혹시 해주신다고 한 분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죠. 누구셨죠? 제가 지금 주선? 박명수 선생님. 맞다. 제가 여기다가 별표만 쳐놓고 반장님이라고 안 써놨어요. 오, 반장님. 우리 명숙쌤, 어디 계시죠? 명숙님. 네. 제가 이제, 자, 우리 명숙님이, 이제, 으쌰 하시면서 우리 단톡방에서, 글도 딱 한 줄 정도. 뭐 많이도 필요 없으십니다. 네. 한 줄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한 줄이 어렵습니다만, 한 줄. 지금부터 하면 우리 1년이면요 정말 개인적으로 책 한 권씩 다 내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한번 올리고 나서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올리세요. 벌금 500원 있습니다. 자정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 이제 1년 쭉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1년이면 식구처럼 친해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친한 친구 1년에 한두 번 만나기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1년 동안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들을 잘 갖고 나가면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참 외롭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책이라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그냥 모든 지혜와 인생의 길과 정답이 다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라서 네,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100일 우리 기초반 한 번이 100일이고요. 심화 일반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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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번 정도의 100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전문가반까지 한 분 중에서 그 100번, 그러니까 100일 노트, 100번 쓰기 노트 이런 거를 제작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조금 다른 100번 쓰기예요. 뭐냐 하면 물론 책의 어떤 구절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100일 동안 이루고 싶은 그 주제를 하나를 딱 정해요. 근데 그분이 정했던 건 뭐냐면 한 번의 100일은 뭐였냐면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 가족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씩을 써요. 100개로 나누어져 있는 칸인데 칸이 되게 조그매요. 팔도 좀 아플 건데요. 그래도 100번씩 쓴대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100일 그 100번 쓰기 노트를 제가 볼 때는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 100번 쓸 때마다 대부분 다 이루었다고 저희한테 거의 뭐라 그러죠? 그 종교적인 말이지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썼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매일 맛있는 음식 만들기.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걸 짧게 하죠. 팔 아프니까 음식 만들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그걸 100번씩 써요. 그리고 또 100번 했던 거는 뭐냐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기. 또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매일 운동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매일 책 읽기도 당연히 있었고요. 매일 글쓰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10번 정도 다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 어떤 100번 쓰기 학교? 뭐 이런 것들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거기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분인데 지금도 단톡에서 계속 같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박명숙 님의 반장님을 쫙 이렇게 리드 해주셔서 진짜 다 이루어 나가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 록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100일 동안 많이 이루어 나가 보아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해서 막 인증도 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이 있지만 중간에 가면 막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좋은 거임에는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자꾸 뭐라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슬럼프들이 조금씩 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슬럼프면 아닌 분이 또 이렇게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면서 진짜 좋은 친구처럼 평생 친구 여기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토대를 시작해 보시면 네, 우리 여기 1년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책도 한 권씩 내보시고 이북에서는 50쪽 정도면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내 책이 출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북 내레이터로서 전문가 과정에서는 제가 그 네이버 오디언에 다 업로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북 내레이터로서 네이버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오디오 클립에 오디오북 코너에 이름을 올리면서 유료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미사감과 러브레터를 여기 신경화 북내레이터님이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올리시면서 예를 들면 2,000원, 3,000원 그 분수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시면서 그것이 만일에 학교라든지 기관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뭔가 그 상품화가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유료화가 되어서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10만 원이 되는 그때부터 오디언 쪽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다 그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초반이라 너무 먼 얘기 같지만 금방 와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정말
좋은 소리, 정말 좋은 감정으로 잘 업로드해서 정말 당당하게 또 이렇게 유료 그 오디오 북내레이터로서 좀 수익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일 여러분이 책이 있으면 본인의 책도 올리셔서 거기다 또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거는 이제 어떤 결과이지만 아까 말한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다 이런 쪽으로 만족하고 이루셨다고 하는 분도 일생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나의 목소리로나 혹은 나의 책,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나의 기록 같은 것 이런 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죽기 전에 한번 잃어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분이나 있으셨던 분이나 우리 또 이 지금 시작했을 때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서 가능하시면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별에는 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윤동주 시인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시대상 윤동주라는 우리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희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시간 쭉 거치면서 수업 시간에도 배우기도 하고 전체 문장을 다 넣지는 못했어요.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 내가 윤동주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혹은 재해석을 하셔서 나 윤동주님의 시이지만 나라는 사람의 나의 별, 나의 어머니 그냥 나라는 사람화해서 그 시를 낭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별 해는 밤 윤동주 조금 밝은 느낌으로 가고 싶으면 요거는 그냥 하면서 훅 나오는 약간 저음의 어떤 원초적인 중심 음성 같은 소리예요. 요거보다 조금 올려볼게요. 기분 좋은 느낌. 헤이 헤이 어깨는 빼시고 횡격막에 있는 입에서 내 입까지 훅 나오는 느낌. 헤이 헤이 별 해는 밤. 조금 더 높은 톤이에요. 별 해는 밤 윤동주. 별 해는 밤 윤동주. 좋습니다. 조금 쉽게는 도레미파솔 이렇게 하면서 도마하 별 해는 밤 윤동주. 도레 마 별 해는 밤 윤동주. 도레미 마 별 해는 밤 윤동주. 도레미파 마 별 해는 밤 윤동주. 솔까지 가볼게요. 도레미파솔 마 별 해는 밤 윤동주. 이런 느낌으로 도레미파솔로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약간 본능적인 원초적인 횡격막에서부터 내 입까지 별 해는 밤 윤동주. 그냥 기분 좋은 느낌으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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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해는 밤 윤동주. 이런 느낌으로 그냥 조금 본능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보는 그런 변화되는 톤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편안한 톤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편안한 톤으로 요거는 훈련하는 톤의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이크 전부 열어주시고 별에는 밤 별에는 밤 윤동주 앞에 같이 한번 하시고 별 하나의 추억과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 별 하나하나 상상하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네. 이번도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닌 거죠? 네? 저희 저희 지금 3회차 수업이에요? 네. 어머. 네. 저 왜 혼자 2회차 수업인 줄 알고 지금? 어머,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세상에. 어머, 죄송해요. 별에는 밤. 복습하는 줄 알았어요. 복습하는 줄 아셨구나. 세상에. 어머. 복습하고 다음 거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머. 그랬어요. 이거 말씀 안 들었으면 진짜 똑같. 어머, 제가 왜 혼자서 꿈속을 했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지금 그럼 2주 지금 3주 차네요. 지금 3주 차인데. 네. 3주 차인데 그 사이에 시를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 사이에 시를 자, 우리 좋아요. 자,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 똑같은 느낌에서 오늘은 그래. 내 책을 한 권 내자. 예. 이런 어떤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 잘 말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럼 우리가 2주를 거치면서 시를 내가 몇 번 정도 낭송했을까? 뭐 녹음해서 올리는 거 이런 거 빼고요. 네, 저랑 같이 연습하는 거 포함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이면 10번, 15번이면 15번, 5번이면 5번. 자, 하나, 둘, 셋. 솔직하게. 자, 네. 좋아요. 3번, 10번. 좋아요. 어머, 우리 경화님은 어떻게? 경화님은 한 번도 못 하셨어요? 2주 동안? 시를? 좋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경화님 정말, 네.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좋습니다. 네. 그래도 10번 하신 분도 있고, 좋아요. 3번 하신 분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우리 이제 신체훈련 다 했고, 자, 우리 동기부여 다 했고요. 자, 그럼 오늘은 3번째 수업이면 소설이에요. 네. 소설이고, 1인칭하고 3인칭이 있어요. 근데, 뭐 2인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인칭은 보통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1인칭, 3인칭인데 오늘은 1인칭을 할 거고요. 제가 오디오북을 굉장히 많이 녹음을 했거든요. 뭐 굉장히 많이라고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그런 책이라고 하는 한 권을 고르라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박원서 작가님의 책이고요. 2번째는 연탄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말씀만 하소서도 할 거고 연탄길도 할 겁니다. 다른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인칭 소설 일기 형식의 한 말씀만 하소서 이군인데요. 조금 슬프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그 한 말씀만 하소서하고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1인칭 단수라는 그런 1인칭 소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1인칭 소설은 어떻게 표현하고 3인칭 소설은 일기 형식은 에세이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방법이 조금은 있죠. 1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끌어가죠.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슬프다. 그리고 1인칭도요. 뭐 우리 보면은 관찰자 뭐 전지적 작가 3인칭도 막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조금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막 문법적인 어떤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게 1인칭하고 3인칭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인칭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좀 담담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해낼 수가 있고요. 3인칭은 조금 한 발자국 살짝 떨어져서 그녀는, 영숙이는, 숙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청자에게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 감정보다는 살짝은 약간 객관성이 있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인칭도 조금 더 약간 깊이 있게 관여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약간 떨어진 시점에서 약간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북내레이터가 되실 거기 때문에 북내레이터로서 내가 분석한, 내가 바라본 이 책의 느낌을 내 시점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다라는 거 잠깐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한 말씀만 하소서는 조금 소개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완서 작가님의 우리 이제 다 아는 박완서 작가님은 다 알잖아요. 박완서 작가님의 책이 참 많아요. 뭐 유명한 책도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한 말씀만 하소서는 박완서 작가님의 실질적인 일기 형식의 책이고요. 박완서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자녀분이 5분이 계세요. 근데 위에 4분이 따님이시고요. 마지막 아드님이 마지막 5째가 아드님이신데 이 아드님이 따님도 그렇지만 아드님도 정말 엄친아셔가지고 공부를 매우 잘하셔서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셨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 26이었으니까 아마 인턴 아니면 레지던트 시절이었을 텐데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일하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차를 몰고 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애지중지하던 이 나의 막내 아들이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박완서 작가님이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수녀원회를 가시고 뭐 또 딸네 집도 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살 수 없는 이 마음을 글로 자꾸 표현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쓰신 글이에요. 그게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죠. 하나님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또 하나님한테 묻기도 하면서 도대체 십자가를 앞에서 하나님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나의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라는 그런 글인데 제가 이거 오디오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막 슬프고 울음이 나고 하는 시점도 있었지만 내가 이 작가님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해요. 나는 박완서 작가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느낌으로 이 말을 표현하는데 희한하게도 저 조혜신이라는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박완서 작가님의 입장만 오롯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이 작품을 쭉 낭독을 하면서 한 달에 걸쳐 했을까요? 한 3주? 뭐 그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면서 박완서 작가님, 저 조혜신,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이 책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계속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책마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도 그래요. 지금껏 시를 하셨는데 어떤 분의 시를 낭송을 하시다 보면 내가 떠올려지는 내 경험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사람, 또 대상, 그런 인물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강이고요. 이제 빠르게 가면 이제 우리 아까 착좌 인식 했지만 그거 계속 중요한 부분이고요. 횡격막에 대한 부분 계속 인식하는 거고 우리 하하하하 이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체 인식 지났고요. 자, 소설은 아까랑 똑같아요. 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목, 작가, 작품 배경, 스토리, 그리고 우리 심신을 준비하면서 워밍업 하는 거고요. 상황마다 몰입하고 진심을 담아서 내가 이 작가인 것처럼 인물 1인칭은요. 나 그리고 작가 같은 그게 인물의 감정이죠. 네.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 책 속에 들어가서 함께 느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1인칭 아까 서술 시점 네, 그 중에서 1인칭일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내가 그 전체적인 걸 이끌어 가면서 네, 낭독하고 대화체라든지 내가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연기적 요소도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자 바로 박완서 한 말씀만 하셔서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 마이크 전부 열어주시고요. 네, 요거 같이 한번 할게요. 1988년 요때부터 같이 자, 하 소리 내쉬면서 1988년 같이 어깨 힘 빼시고 네 전체적으로 네 나의 횡격막에서부터 내 소리가 하 소리 자연스럽게 뻗어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1988년 바로 가볼게요. 자 갈게요. 시작. 1988년 1988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맞대로 오남매 중 막내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수녀원으로 들어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의 문제를 따져 묻는다. 그리고 지쳐서 하나님께 애원한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박완서 작가님이고 나는 오남매의 막내 아들을 잃었다 라고 지금 좀 슬프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따가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쭉 한 번씩 해볼 건데요. 자, 우리 텍스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이 글은 자, 나는 박완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나 김은정은 박완서 작가님이다. 나 박완서이다 생각하면서 이 글은 극한 상황에서 슬픔을 간직한 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이 글은 시작. 이 글은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숨을 구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 싶으면 설마 이런 일이 나지 정말이나 꿈이겠지 하는 희망하고 깜빡깜빡 잠들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나에게 일어났으려고 어렴풋이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네. 제가 이것도 이제 막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샘플을 이제 녹음하고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이제 처음에 요거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박완서 작가님인데 내가 정말 자식을 잃었다. 이 글은 되게 슬프구나. 이 글은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목소리에만 그냥 슬픔을 그냥 담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 조금 느껴지면 더 좋습니다. 자, 요거는 텍스트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치유가 같이 이거를 전 너무나 이 책을 낭독하면서 정말 많은 치유를 마음속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들어가면 그 애는 일기 형식이니까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 요 글하고 요 글은 좀 달라요. 이거는 뭔가 그렇습니다. 듣는 청자에게 얘기하는 느낌이고 요거는 일기 형식이라서 조금 낭독하는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네. 자, 내 일기를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애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일어났다. 자식을 자식을 가르치되 남의 은혜를 잊지 남의 말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망덕은 가장 타기할 부득으로 친다. 궁했을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우울한 날 날 말고무해준 친구의 우정도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잃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자, 또 이어가 볼게요. 그날 이후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 내 배는 배는 영락없이 그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척을 겪은 고통과 절망은 당연히 우리의 몫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욕심은 따라주려 해라. 그러나 내 욕심은 내 마음 가는 남처럼 힘들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욕심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네. 자, 요거 한 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 또 요거 한 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하실 때 뭐 이제 우리 이따가 1인칭 단수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1인칭 특히 일기 형식의 뭐 소설이다 혹은 네, 1인칭의 어떤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내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전부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주여, 주여. 내가 박완서 작가님인데 수녀원에서 어떤 작은 방에서 십자가 앞에서 종교는 다 다르지만 박완서 작가님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원망일 수도 있고 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분씩 눈을 감으시고 내가 수녀원의 방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네, 매달리면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요 한 줄씩만 하고 그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지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심경환님 마이크 열어주시고 네 마이크 열어주시고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가겠습니다. 시작. 네 가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한 번만 더 눈을 감고 가볼게요. 눈 감고 나는 박완서 작가님이다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조금만 슬픔을 가져볼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주여. 네, 눈 감고 가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조금씩 감정이 조금 깊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창희님, 백창희님, 네, 시작해 주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눈 감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주여, 주여, 네, 좀 주여, 주여 네,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자, 눈 감고 한 번만 더 하시는데, 주여. 자, 소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약간, 한숨 같은 느낌으로,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호흡, 한숨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으시고, 슬픔 간직한 채. 자, 한 번 더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소리에서 호흡으로 조금씩 하는 네, 그런 감정의 표현 잘 표현해 주셨고요. 자, 룩수님 시작해 주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눈 한번 감아 볼게요. 눈 감고 기도하듯이 내 아들이 지금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조금만 더 슬픈 느낌으로 간절하게 네,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조금씩 다른 감정의 느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고요. 자, 미아님, 최미아님 시작해 주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네, 눈 감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주여, 네, 십자가 보시고 한 번 더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조금, 네, 한 번 더 하시는데, 그냥 한숨 섞인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슬픔을 조금만 더 표현해 볼게요.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네, 슬픔의 깊이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명수님 가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주여,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자, 눈 감고 가볼게요. 눈 감고. 주여. 시작해 주여. 주세요. 네.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조금만 더 슬픔을 강하게 표현해 볼게요.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점점 깊은 느낌 좋습니다. 네. 자, 기연아님 가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한 번 더 눈 감고 십자가 보시면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호흡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리보다 호흡으로 한숨처럼.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 슬픔들을 소리로 호흡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자, 김숙님 가보겠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아니요, 안 들리는 듯한데요. 이 헤드폰을 한번 빼볼까요? 이어폰을. 네. 안 들려요, 들려요. 네. 들리세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자, 이제 눈 감으시고 십자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녀원이고 아들이 네,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눈 감으시고 주여. 슬픔을 조금 더 담아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탄식과 같은 호흡으로 가볼게요.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아요. 완전한 호흡으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소리가 다 안 나오고 호흡으로만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느낌이냐면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숙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이런 느낌도 한 번씩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순일님 가볼게요. 눈 감으시고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가보겠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자, 눈 감으시고 완전한 호흡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선화님, 네, 시작해 주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좋아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 감고 십자가 보시면서 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가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아요. 슬픔 조금만 더 표현해 내시면서 완전히 호흡으로만 주여 소리 내지 마시고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완전히 호흡으로만 가볼게요. 우리 속삭이듯이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셔서. 한 말씀만 하소서. 소리가 나는데 호흡으로만 소리 내지 마시고 한 말씀만 이렇게 귓속말 하듯이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야. 한 말씀. 이게 너무 어려워. 아니요. 이렇게 왜 귓속말 하듯이 주여. 속삭이듯이요? 속삭이듯이 귓속말 있잖아. 이렇게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맞아요. 이런 느낌이. 여기에 소리를 네.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아주 소리를 조금만. 네. 네. 자, 한 번만 더 속삭여 볼게요. 주여, 네. 슬프게 주여 한 말씀만 주여. 하소서. 한 말씀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하시다 네. 보면 이 호흡만 가지고 하는 감각을 아실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은정님 시작해 주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아요. 자, 눈 감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해볼게요. 네. 자, 슬픔 가득. 네. 한 말씀만 하소서. 좋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내볼게요. 주여. 눈 감으시고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습니다. 울음 많이 느껴졌고요. 자, 지혜님 가보겠습니다. 주여. 네, 조금 소리가 약한데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습니다. 눈 감아볼게요. 눈 감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내 아들이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한번 해볼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아요. 슬픔 가득 느껴지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눈 감으시고 조금만 더 슬픈 마음 가득 담으시고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다 한 거 같긴 한데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다 하셨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경화님부터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이 글은 혹은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네, 내 이야기. 혹은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네. 자, 어떤 걸로 내가 박완서 작가님의 이 글을 1인칭 내 이야기를 하는 아까 주여. 그건 대상이 정확하게 주예요. 주님 얘기 좀 해보세요. 한 말씀만 해보세요. 라고 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 글은 누군가 듣는 누군가에게 이 글은 있잖아요. 내가 통곡 대신 쓴 거예요. 듣는 청자에게. 요거는 일기 형식이니까 그 애는 25년 5개월 내가 일기를 쓰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신경화님. 자, 이 글은 그 애는 그날 이후 어떤 걸로 해볼까요?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네. 첫 번째 거. 이 글은 네, 좋습니다. 자, 이 글은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듣는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한다. 이 글은 있잖아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 내가 통곡 대신 쓴 거예요. 88년 여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보고 얘기하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이 글은 급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네. 창희님, 마이크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창희님. 네. 네. 경화님이 지금 하셨던 요렇게 낭독, 내레이션이 아니죠. 이 글을 소리내어서 말하듯이 한 요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짧게 느낌만? 그냥 담담하게 음. 편안하게 그냥 낭송하시는 느낌으로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네. 슬픈 감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한데 네. 이렇게 잔잔하게 편안하게 읽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오디오북을,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낭독해야 되는가? 슬프면 이 슬픔을, 감정을 다 표현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경화님이 하신 것처럼 조금 담담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완서 작가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한 그 자식을 잃은 그런 고통을 조금 마음으로 느끼면서 표현하면 약간 담담하시더라도 그 슬픔이 뭔가 살짝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화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3줄 정도까지는 슬픔이 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조금 가시면서부터는 슬픈 감정이 살짝 빠지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하셨던 거는 글을 읽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약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말하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연습하시면서 내가 경험은 없지만 진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슬플까라고 이입을 하시면서 내가 작가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그 뭔가의 그 슬픔이 담담함 속에서도 조금 더 묻어나게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창희님 가보겠습니다. 네. 창희님도 이 글은 그 애는 그날이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희님 하시고 나면 록수님께서 짧게 어떤 느낌이셨는지, 제가 창희님한테는 그냥 기습 여쭈었지만, 네, 그래도 말씀 참 잘해주셨고요. 록수님도 짧게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감정 딱 잡으시고 마치 저한테 혹은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박완서 작가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이 글은 극한 상황에서 홍콩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통곡하다부터는, 자, 창희님, 통곡하다부터 하실 때에는 눈을 잠깐 감으시면서 통곡하다 지치면 하고 또 눈 뜨고 잠깐 보세요. 설마 이런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났을라고. 네,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통곡하다 가봅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네. 자, 록수님. 잘하셨어요. 네. 자, 록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느낌은 또박또박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네. 뭔가 이제 이 아들을 잃은 지 조금 시간이 약간 지나서, 그죠? 네, 그래서 쓴 글을
이렇게 읽는 느낌. 감정을 좀 빼시고. 좋습니다. 근데 뒷부분에서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록수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슬픔은 슬픔이 있었지만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담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또박또박 하셔도 괜찮고요. 연습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면 아들을 잃은 게 얼마 안 됐으면 되게 슬플 거고요. 지금 록수님 말씀대로 좀 지나고 나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면 좀 이 감정이 좀 지난 뒤라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울먹거리지는 않게 하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요. 쓴 글을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통곡하다부터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에는 감정의 압하고는 조금 다른 깊은 감정이 살짝 더 들어가서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정도에서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하고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잘 안 들어가실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고 이 글은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아까 왜 한 말씀만 하소서처럼 눈을 감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깊은 감정을 표현해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록수님, 이 글은 그 애는 그날 이후 어떤 걸로 아실까요? 그 애는. 자, 요거 가시고요. 자, 우리 미아님께서 또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우리는 자식을 가르칠 때 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은 망덕은 가장 타기할 부도덕으로 한다. 부도덕으로 친다. 공공했을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우울한 날 말동무해준 친구의 우정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거늘.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자, 미아님. 되게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독백하듯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네. 마지막에는 조금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아련한 그런 느낌도. 네. 붙잡지 못하는 아련함. 우리 미아님의 네, 그 말씀이 시 같았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록수님께서는 표현을, 감정의 느낌을, 이 박원선님의 감정의 그 부분을 참 잘 표현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군데 정도 마음이 울컥울컥 했었어요. 그래서 한 3번째 줄하고 마지막 어떻게 하실 때, 고를 때 되게 마음에서 울먹함이 같이 좀 표현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록수님은 이 부분을 일기 형식으로 하면서 감정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중간 한 요 정도 부도덕으로 친다라든지 공공했을 때 요때 부분에서는 조금 감정이 살짝 빠지신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쪽에서는 좀 감정이 들어가셨고 약간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도 한번 그 전편 전반적으로 약간 일관적으로 약간 빠진 느낌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그리고 충분히 아까 요때랑 요때처럼 들어가는 것은 또 함께 들어가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거 되게 좋고, 아까 위에 경화님이나 창희님처럼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아주 그냥 담담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뭔가 슬픔은 좀 간직한 그런 느낌도 또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아님부터는 우리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네, 그 사이에 살짝 연습하셔도 좋고요. 요거
이 글은 그 애는 이 부분 네 요거를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잠깐 연습하실 분은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21분 저희 31분부터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최미아님부터 이제 시작하실 거고요. 또 미아님 하시면 네 다음에 우리 명숙님께서 또 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아님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거 그날 이후. 이 글은 그 애는 그날 이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아님 시작해 주세요.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마웠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자, 어떠셨습니까, 명숙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담담하게 그렇지만 좀 아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톤의 자체가 그 기본적인 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그 슬픔의 어쨌든 그런 기조를 쭉 깔고 가시면서 굉장히 표현을 잘해 주셨고 특히 마지막 줄 참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간에는 지금 명숙님 말씀처럼 조금은 담담한 느낌도 들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정을 좀 많이 넣으셔서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따라주려니 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뭔가의 슬픔을 좀 더 넣어보시는 것. 그리고 지금의 슬픔은 살짝 간직하신 채 지금보다 소리를 조금만 톤을 올리셔서 약간은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조금 올리셔서 해보는 거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명숙님 어떤 걸로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걸 할까요? 이 글은 그 애는 그날 이후. 네네, 그러면 저도 그날 이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날 이후 해주시고 현아님께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현아님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참척을 잃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담담한 어조 같았는데 이제 문장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이제 계속 슬픔으로 적셔지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도 참으로, 네. 네. 표현을 참 잘해 주셨고, 명숙님이 처음에는, 네, 진짜로. 이렇게 해서, 아까 톤 살짝 올려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한 세 줄 정도, 네 줄 정도는 이렇게, 네, 톤 약간 올리셔서, 네, 그렇게, 그래도 얘기하듯이, 조금 감정이 빠진 상태였는데 뒤로 가면서는 톤도 조금씩 내려오시면서 예, 그래도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됐고요. 네, 이게 아까 미아님도 그러시고 명숙님도 이런 감정을 담아서 내가 이 말을 일기했던 거를 일기 쓴 것 같이 표현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 세 번째 수업인데 저는 두 번째인 줄 알았지만 세 번째 수업인데 참 잘하신다. 네, 감정의 묻어남이 좋으십니다. 네,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인데도 이러신데 전체적인 책을 쭉 끌고 가시면 굉장히 그 감정 속에서 그 음성으로 듣는 분에게 참 전달을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현아님 가볼게요. 현아님, 이 글은 그 애는 그날이요. 그날이요 할게요. 그날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숙님, 김숙님께서 또 느낌 나눠볼게요.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좋아요. 그런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 이때부터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자, 처음 보셨어요? 보신 다음에 그러나 내 육신은 톤 조금 낮추시면서 그러나 내 육신은 네, 가볼게요. 눈 감고 가볼게요.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네, 네. 어떠셨습니까, 김숙님? 김숙님. 이거 이제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이제 전달할 때 처음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선명한 말, 선명한 어떤 음성으로 좀 들렸고 또 우리 성우님께서 이 뒷부분의 감정을 잡고 하라고 할 때는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애절하게 그 끌어오르는 듯한 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참, 네. 어쩜 이렇게 요목조목 잘 해주셨고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실 때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혹은 문장을 읽는 약간의 그 스타일이 강조가 처음에 이렇게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이렇게 뭔가 약간 강조가 좀 되시면서 명쾌하긴 한데 조금 약간 톤도 높으시면서 소리가 크게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일에 일기 형식인데 어딘가에서 이제 그거를 읽어주는 거죠. 아까 왜 인터뷰하듯이 뭐 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앞쪽에는 들었었고 뒤로 가면서부터는 숙님 말씀처럼 그러나 톤도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 일기를 밤에 이렇게 쓰면서 그 얘기를 내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장 중에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표현하는 약간의 습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시면 되고,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플랫하게 그렇게 뭔가를 강조점을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약간의 리듬감만 주면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처럼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약간 조금씩 이렇게 톤을 강조하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타일이 이런 거라는 걸 아시면서 어떨 때는 요 약간의 강조점들을 조금 이렇게 없애시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뭔가 차분한 좀 고요한 이런 텍스트를 하실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숙님 어떤 텍스트로 해볼까요? 그 애는 좋습니다. 자, 그럼 순일님께서 또 들어보시고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우리는 자식을 가르칠 때 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은 망덕은 가장 타기할 부도덕으로 친다. 공궁했을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우울한 날 말 동무해준 친구의 우정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거늘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좋습니다. 자, 순일님. 좀 이제 그 아들 이제 많이 슬퍼해서 이제 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정말 아들이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밝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슬픔은 어느 정도 접어두고 조금은 약간은 좀 씩씩한 톤으로 이렇게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느낌을 참 핵심적으로 딱 잘 표현해 주셨고요. 네, 처음에 행복하게 해주었다 해서는 그래, 행복의 느낌이 있었지, 그런 거 느껴졌고요.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면서 조금 슬픔이 묻어나시는 것 같다가 배은망덕은 그 공궁했던 요 뒤로 오면서는 조금 감정이 이렇게 절제 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부분을 살짝 배제하고 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쯤 해가지고 오래 기억하는 게 도리이건을 해서 잠깐 들어가면서 좀 슬픔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이제 끝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감정이 살짝 배제된 상태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나는 행복하게 해줘. 난 지금 너무 슬퍼.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나 그 슬픔을 조금 표현해 보면서 그 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어떻게 있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굉장히 발음이나 어떤 소리의 그 질감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으셨어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배제감, 또 집어넣은 그 감정이 같이 섞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순일님, 네, 저는 그 다음 다음 거 요거 그날 이후요. 네 그날이 네, 순일님 해주시고 선아님께서 또 네, 느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선아님,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을 그 뭐라 그래야지 많이 우는 사람이 약간 목이 약간 쉰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오래 계속 울면 약간 목소리가 그 또랑또랑한 사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약간 절절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감기가 심해가지고. 지금 감기시구나. 예, 좋습니다. 야, 그래도 선아님 예리하세요. 네. 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왜냐면 막 울고 이러면 운 다음에 약간 그런 게. 근데 원래 순일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또랑또랑 까랑까랑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잘하시지 했는데 지금 감기시군요. 좋습니다. 순일님한테 되게 놀란 거는 슬픔이 너무 느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슬픔을 그런데 울지 않아요.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그녀는 떠나갔네 막 이래버리면 혼자 막 울면서 보고 싶어 막 이러면 이제 저 사람 왜 이렇게 감정을 다 드러내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속에 숨기면서 그녀는 뭐 이렇게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감정이 덜 절제가 되는데 더 슬픈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순일님한테 받았고요. 속도감도 살짝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좋았고요. 이제 다만 다 좋으셨는데 말하는 듯이 이렇게 다 좋으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완서 작가님이 이 글을 썼을 때 미루어 짐작하건대 막내 아들이 26이고 그럼 이걸 쓰시고 했을 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면 뭐 대략적으로 한 70좀 넘으시거나 그죠? 한 70대 중반에서 뭐 후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그 나이가 내가 78세다 이렇게 나는 78세를 표현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약간의 나이가 든 느낌. 그날 이후 고파왔다.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성우니까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순일님이 이제 연습을 지금 너무 좋았어요. 속도, 슬픔, 느낌 다 좋으셨는데 그 절제감, 절절함 거기에 약간의 나이를 조금 들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런 약간 나이가 들게 되면 속도감도 조금은 여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예리한 코멘트를 해주신 선아님 지금 뭐 자제분도 있고 그러셔서 조금 몰입. 그 남편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네. 딱 몰입 한번 해보시면서 네. 네, 아이도 있는데 뭐
내가 박완서 작가님이라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하시면서 어떤 걸로 해볼까요? 자, 이 글은 그 요거 애는 진짜 이걸로 할게. 요거 그 애는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은정님께서 또 네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나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우리는 자식을 가르칠 때 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은망덕은 가장 타기할 부도덕으로 친다. 공공했을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금전적 도움이나 우울한 날 말동무해준 친구의 우정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거늘. 자 여기서부터 선아님 눈 감고 해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자 은정님 그냥 잔잔히 이렇게 베어져 있으면서 그냥 편하게 담담히 해주신 것 같아요. 표현은 잘 못하겠어요. 아니요 맞아요. 그냥 지금 선아님이 이렇게 슬픔이나 이런 부분이 앞에서는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뭐 한참 지난 다음 내 일기를 그냥 약간 보면서 읽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선아님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입술이나 뭔가 이와 이 사이를 많이 조금 저를 지금 보시면 저는 입술이나 이 사이나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좀 벌리거든요. 근데 선아님이 이런 부분이나 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아직은 조금 원활하게 막 크게 벌어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텍스트하고는 그게 또 조금 잘 맞아서 담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느낌인데 슬픔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한 몫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눈을 감자라고 하면서부터는 조금 그게 마음이 약간 들어가는 나의 아픈 마음이 조금 더 표현되는 그런 걸 이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선아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데요. 이 책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오늘 3주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글을 보고 읽을 때 외에도 음성을 말을 하는 모든 소리를 내어서 단어를 표현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나 또 혼잣말을 하실 때라도 이 나의 어떤 발음의 상태, 혀의 위치의 상태, 입술의 움직임을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는.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훈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명확한 발음으로 무엇이든 다 표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아님. 조금 더 감정을 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라고 조금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더 추가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정님. 어떤 걸로 해볼까요? 그날 이유 할게요. 그날 이유. 네, 좋습니다. 자, 지혜님께서 또 느낌 이따가 나눠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당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어떠셨습니까, 지혜님? 예, 담담하고 절제된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드러내진 않는데 절제하는데 그 절제된 속에서 막 슬픔이 새어나오는 느낌. 오, 네. 슬픔이 새어나와. 우리 다 시인들이세요. 네. 원장님 되게 좋으셨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말하듯이 내 얘기를, 감정을 전하는 것. 근데 참 잘해주셨고, 나이도, 예, 약간, 아까 말한 막 70대 후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나이도, 조금 있는, 은정님으로서는 최대한 나이를 조금 더 표현해내는 이런 부분을 잘 느꼈습니다. 예, 지금 참 좋으셨어요. 요거보다 이제 감정을 조금 더 넣어보는 거. 그리고 아까 뭐 예를 들면 선화님이나 이렇게 몇 분 약간 또박또박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은 더 담담하게 하신 것처럼 감정을 조금 더 빼는데 그래도 슬픔은 깔려있는 이런 식으로도 좀 단계를 약간 나눠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지만 좋겠어요. 그런데 여튼 지금 요 느낌 자체로서는 예, 굉장히 잘 듣는 분에게 이 박완서 작가님의 슬픔을 박완서 작가님의 느낌처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지혜님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저도 이거 그날이요. 그날이 좋습니다. 자, 그날이 해주시고 신경환님께서 네, 또 들어보시고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참척을 겪은 기막힌 애통과 절망은 당연히 애미의 목숨을 단축시킬 줄 알았다. 살고 싶지 않은 게 조금도 거짓이 아닌 이상 육신은 의담 거기 따라주려니 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과는 별개의 남처럼 끼니 때마다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네, 자, 경화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슬픔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슬픔이 많이 느껴졌어요. 지혜님, 그죠? 그리고 그 호흡을 참 슬픔에 잘 묻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호흡하고 함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놀라요? 그러면 네, 놀람. 이런 호흡으로. 슬퍼요? 이런 호흡으로 이게 호흡하고 감정이 같이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글로써 같이 소리로써 표현해내야 돼서 그 느낌을 참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한 말씀만 하셔서도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소리를 다 내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소리가 별로 없어요. 호흡이 대부분을 이뤄요. 주여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님께서는 이 텍스트에 맞게 아까 그 바로 은정님도 그 조화를 참 잘해주셨는데 은정님보다 호흡이 조금 더 있으시면서 근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근데 지혜님은 은정님보다는 호흡이 조금 더 들어간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면 정말 그 정도 호흡이 한 60쯤 된 상태 공기가 한 60쯤 됐는데 소리가 한 40쯤 섞이면서 감정까지 내 말처럼 너무 표현이 좋았고요.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이 순일님께 드렸던 말씀 같은데 그죠? 나이를 이제 만일에 여기서 한 70대 후반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는 걸 연습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지혜님이 슬픔을 잘 표현하시면서 호흡도 잘 섞으시면서 그날이요.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나이를 표현한다면 그날이요. 내 배는 영락없이 끼니 때만 되면 고파왔다. 네, 조금 그 나이가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무리한 네, 우리 지금 기초반의 세 번째 수업에서 너무 무리한 말씀이지만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네, 또 우리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1인칭 단수. 이제 우리 슬픔에서 조금 빠져나와가지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요게 나온 지가 한 몇 년, 한 3년,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편의 작품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건데요. 그 중에서 네, 일부분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단편으로 1인칭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야쿠르트 스왈로우 시집이라고 하는 중에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책을 다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여기에 잠깐의 텍스트 아까 제가 이제 시에서 오늘 지난주에 했었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던 그 별에는 밤 중에서도 그 정도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시절 윤동주님 다 알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텍스트만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를 또 연습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렇다. 이 텍스트만 가지고 자 마이크 전부 열어주시고요. 그렇다. 인생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낼까? 다시 나의 목소리로 네, 자 그렇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그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내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그 시월로 주시지. 좋아요. 자, 요 세 줄만 하실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인생은 이겨요.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기는 게 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여기 콤마 있는 거는 살짝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또 살짝 강조요. 어떻게 잘 지는가. 지는가입니다. 이긴다, 진다 할 때 지는가입니다.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이해하셨고요. 요거를 1인칭 소설 시점인데 요거를 내가 내 말처럼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거는 사육제라고 하는 또 다른 단편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기억들은 어느 날
나 나름대로 이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억들은 어느 날. 아마도 얼굴 없는 곳을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신기할 정도로 마음에 비운든다. 숲에 나뭇잎을 물리고 억새밭을 눕혀버리고 집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지나가는 가을 끄트머리의 밤바람처럼. 네. 요거는 또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거는 그렇다. 지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뭔가 교훈 같은 걸 얘기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기억? 통로를 지나 찾아와. 뭔가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기억.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기억을 하나 가져와요. 내 얘기처럼. 통로를 지나서 나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요. 뒤흔들어요. 그리고 숲에 나뭇잎을 휘감아 올리고, 자, 여기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숲에 나뭇잎을, 억새밭을, 우리는 북내레이터로서 표준말을 구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발음 변환기라는 게 네이버에서 치면 나와요. 그래서 좀 혼동되는 발음은 표준 발음 변환기에서 거기 이렇게 예를 들면 억새밭을 이렇게 치면 확인 딱 누르면 뭐 몇 조 몇 항 이러면서 대부분 한 95% 정도는 표준 발음 변환기가 맞고요. 한 5%, 3% 요 정도는 잘 안 나와요. 거기에 좀 약간 혼동되게 나오거나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숲에 나뭇잎을, 억새밭을, 가을 끄트머리에, 그리고 요거 포즈는 집집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지나가는 가을 끄트머리의 밤바람처럼, 이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하실지, 조금 센 언니처럼 할지,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청자, 듣는 사람에게 1인칭 나의 말처럼 가보겠습니다. 자, 경화님부터 쭉 릴레이로 가볼게요. 자, 경화님 시작해 주세요. 그렇다.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잘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좋아요. 잘해주셨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요거 조금 더 포인트로 두면서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창희님. 그렇다. 인생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지는가가 하는 데서 나온다.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히려, 마지막 줄. 오히려 어떻게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잘을 빼셨어요. 어떻게 잘 지는가. 자, 한 번 더.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듯이. 네. 오히려 어떻게 잘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아우, 잘하셨어요. 좋아요.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준다, 얘기한다, 이게 제일 포인트고요. 하나 억양만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의 그 억양에 신경이 쓰이실 텐데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플랫하게 억양이 조금 없애야 되는 부분에서는 없애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기는 여기에만 억양이 있으셨어요. 이기는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누르시면서 이기는, 인생은 이기는, 여기만 해볼게요. 인생은 이기는 지금처럼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오케이,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처럼 이 하고 올라가는 걸 밑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록수님.